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인 2차 함수의 뜻과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 자, 우선 우리가 2차 함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우리가 함수는 y는 이라고 정리를 하죠. y는 fx의 식의 형태에서 바로 이 fx식의 형태의 식이 2차식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그렇다면 2차항의 개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y는 하고 뒤에 정리된 식이 x에 대한 2차식일 때 우리는 이것을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이 뒤에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이 2차식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은 뭐 예제라든지 예문이라든지 아니면 식들 중에서 2차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골랐을 때는 그 말에 따라서 식을 정리해 봤을 때 그 식이 어떤 한 x에 대한 2차식이 되면 우리 2차 함수라고 생각하기로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cm, 자,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3cm인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얘는 2차 함수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지. 자, 그럼 y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어때요? 이 뒤에 정리된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지. 자, 그러면 이것은 2차 함수식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 해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센티미터인 정육면체, 입체도형이죠. 정육면체의 부피를 y라고 했을 때 이것을 y로 정리하면 2차 함수식이 될 수 있냐. 자, 그럼 우리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본다고 생각해 봤을 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 거지. 근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x니까 결국 y는 x 세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것은 x에 대한 3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식이 아니고 3차 함수식이 되는 거야.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예문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만들어 봤을 때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얘를 2차 함수식이라고 한다. 또 x에 대한 2차 함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2차 함수에서 x는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x는 실수 전체로 생각하기로 한다. 다시,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로 생각하기로 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식을 고르는 거, 이런 개념,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2차 함수식을 골라내는 것, 또는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2차 함수식이 맞는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뭐 선택해내는 것들이 나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식으로 함수가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할 건데, 자, 먼저 기본 그래프부터 따져보기 전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차 함수 그래프에서도 1차 함수는 직선 그래프지.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거나 오른쪽 아래로 향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려지고, 뭐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1차 함수가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 걸쳐지는지가 결정이 됐었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모양, 즉 어떤 개형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2차 함수 하나의 식을 놓고 이 식의 x 자리에 일정한 수를 대입해서 대응되는 y 값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좌표로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선생님은 y는 2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식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함수 값이라고 하면 y 값이고 x의 수가 대입됨에 따라서 y가 이 안에서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지. 그럼 선생님이 x 자리에 정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 자, 그럼 여기 x에 마이너스 2가 돼서 이쪽에 계산되어진 게 그때의 y 값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얼마야? 2, 4, 8이야. 8. 그래서 자,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볼게. 계산돼서 나오는 것은 2. 자, x에 0도 대입해볼게. 그럼 어차피 0의 제곱 곱하기 2는 0이니까 y 값도 0. 그 다음 이번에 x에 플러스 1 대입하면 또 2. 그 다음 x에 플러스 2 대입해도 8. 그럼 쭉쭉쭉. 선생님이 지금 정수를 대입했어. 정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의 수를 대입했고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을 도출해냈어. 자, 내가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 y축 그려놓고 원점 표시하고, 그치? 원점 표시하고, 그리고 이 대응되는 수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8이지. 요 위에 올라가 있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2,8이라는 점은 대략 이쯤에 찍힐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2니까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뭐 2라는 수가 나왔다. 양수 2값이 나왔다. 그러면 요 점을 찍을 수가 있겠고 0,0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이게 원점 자체가 되겠죠.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1,2야. 가정 1,2 이렇게 점이 찍힐 거고 2,8이라는 점도 있대. 자, 그러면 2, 쭉 올라가서 y가 8가 대응하는 이 지점에 점을 찍을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찍어놓고 나서 사실 선생님은 정수값만 대입했지만 이 정수와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 전체로 이 수직선은 꽉 채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일일이 전부 다 구하진 않았지만 이 사이사이에 아주 많은 값들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대표적으로 몇 개의 점만을 찍고 걔네들을 연결했을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또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래프의 이제 식에 따라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바로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 모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포물선이라고 얘기해. 포물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로 들어볼 수 있어. 선생님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식을 예로 들어봤지만 너희가 나름대로 그 x에 대한 2차식이기만 한다면 x자리 수를 대입했을 때 y값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인 점을 몇 개만 찍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쭉 연결해보면 점들을 따라서 연결해보면 결국 2차 함수 모든 그래프는 포물선의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갑시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2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차식 맞지? 그러면 얘는 y는 fx, 즉 fx식이 2차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 맞죠?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줬던 거 생각나? 방금 그렸었잖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었지.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도 바로 여기 원점이죠. 그쵸? 0,0이라는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0,0이라는 점을 지난다. 무조건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어떻게? 아래로 볼록한,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얘기해요. 말 그대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그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그래프, 곡선, 포물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2차 함수 모든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가운데를 지나는, 정가운데를 지나는 축이 있어요. 중심축이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칭축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모든 2차 함수는 이 포물선의 가운데, 정가운데를 지나면서 이 포물선 그래프 양쪽을 합동으로 만드는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이 있어. 그거를 대칭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바로 대칭축이, 가운데를 지나는 대칭축이 y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시
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대칭축이 y축이다. 즉 y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정가운데를 지나는 게 y축이란 얘기야. 이 정가운데 지나는 y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 세 번째는 조금 잘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이 내용을 조금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에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지거든요. 다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져. 그런데 이 이차함수 기본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상태에서 x값이 증가할 때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겠고 x가 0보다 큰 부분이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x값이 증가할 때 자, y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야. 근데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 그래프에서 자, x가 0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이 지점인 거죠. 0을 포함을 하진 않아요. x값이 0일 때는 포함하지 않고 x값이 0보다 작을 때니까 그래프에서 y축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x값이 0보다 클 때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x가 증가하는 방향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서 x값이 증가한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게 값이 증가하는 거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 때 x값은 우리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봐. 자, 그럼 거기에 맞춘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올 때? 그쵸, 감소하고 있죠? 맞아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자, 그러면 x값이 증가할 때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값은 어떻게 본다? 그치, 감소한다 라고 본다. 다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고 본다. 자,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볼게. x값이 증가하는 방향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그래프 선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지? 자, 이게 x값이 증가하는 방향이야. 그럼 x값이 증가할 때 그에 따라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자, 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기본 그래프에서의 설명이지만 나중에 이 그래프가 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x의 범위를 정하는 거야. x의 범위를 정하고 x가 그 값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x가 그 값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 개형, 즉 모양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요. 네 번째 특징은 지금 선생님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런데 이 그래프와 x축 대칭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다시 이 그래프와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럼 말 그대로 x축을 가운데로 놓고 진짜 거울에 비친 듯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말하겠지. 자, 그럼 이 그래프와 x축 대칭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래프의 모양이라든지 폭은 변함없이 그대로 x축 기준으로 거울에 비친 듯이 그려주면 되는 거지. 자, 이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야. 즉 x축 대칭을 했을 때는 이 x제곱 앞에 개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이렇게 설명할게. 이 그래프와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다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고등수학을 갔을 때도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고 뭐 대칭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3-1의 2차 함수 쪽에서 보면 일단 축의 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야. 사실 이 그래프 자체도 처음에 선생님이 그려줬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자체도 y축 자체에 대한 대칭이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와 x축 대칭하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축에 대칭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에 대해 설명해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건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요. 위로 이렇게, 이게 위로 볼록한 그림이거든요. 위로 볼록하더라도 항상 2차 함수는 그래프 가운데를 지나는 대칭축이 존재합니다. 대칭축이 있고, 그리고 이 위로 볼록하던 아래로 볼록하던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한다? 그치? 포물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 뭐냐면 모든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을 그려질 수 있고 모든 2차 함수 그래프 대칭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포물선과 대칭축의 이 교점이 있어요. 이쪽 그래프나 이쪽 그래프 둘 다 있을 수 있겠지. 다시 포물선과 대칭축의 이 교점인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한다. 다시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은 바로 그래프 포물선과 대칭축의 교점이다. 다시 포물선과 대칭축의 교점, 그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나중에는 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 라고 해서 2차 함수 그래프의 용어들을 좀 우리가 알아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지금 방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y축이 중심축, 대칭축이 됐잖아요. 그럼 그래프와 대칭축의 교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원점이 되겠지? 아, 그러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인 0,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됐어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이 가운데 축을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말해. 축의 방정식. 자, 그럼 이 기본 그래프에서는 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 가운데 중심축은 어디라고 했어? y축 자체가 중심축이라고 했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 우리 2-1에서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y축 자체를 방정식으로 의미하는 표현은 x는 0. x축 자체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y는 0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이 기본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해. 앞으로 모든 그래프를 배울 때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축의 방정식 두 개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 2차 함수 기본 그래프를 할 건데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제곱 앞에 이 a라는 개수가 붙을 거야. 얘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결정짓는 요소들이 많아요. 이 a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로 2차 함수 기본 그래프 똑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 기본 그래프를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점을 지나는 것 똑같습니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자, 그러면 0,0. 그쵸? 그런데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어쨌건 가운데 중심축이 y축이 되기 때문에 아까 포물선과 가운데 축의 교점, 포물선과 가운데 축의 교점 뭐라고 했었지? 그쵸, 꼭지점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다시 이 그래프,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이 a가 상수가 들어가겠죠?
양수인수가 들어가건 음수인수가 들어가건 어쨌건 상수가 들어갈 거야. 그 그래프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즉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봐라고 하면 우리는 0,0이라고 기본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 그래프의 대칭축은 가운데 대칭축은 y축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건 위로 볼록하건 그래프 가운데를 지나는 이 축이 y축 자체가 된다. 자, 그럼 이것은 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y축 자체는 축의 방정식으로 x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나올 거야. 세 번째 특징은 이 a에 대한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 이 x제곱의 개수인 a가 이 그래프 안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바로 a의 부호가 a가 양수냐 음수냐 a의 부호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요. 다시 x제곱의 개수인 a의 부호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요. 자,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가 있겠지? 맞아? a가 양수일 때는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그려질 수 있겠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 다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다. 자, 그럼 a가 음수일 때 어떨까? 그치,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 그래서 용어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얘기해. 다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그걸 결정하는 게 뭐다? 그렇죠, a의 부호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거랑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a의 절대값에 대한 거지. a의 절대값. 이번에는 이제 a의 부호가 양수건 음수건 a의 절대값, 즉 절대값 a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결정되는 거야. 다시 a의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결정된다. 그래프의 폭. 자, 그럼 어떻게 그래프의 폭이 결정이 되냐? 절대값 a가 클수록, 자, 그냥 a가 아니고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될까?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시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반대로 말하면 절대값 a가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프의 폭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아이들을 그렸다고 합시다. 선생님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렸어. y축이 중심축이 되는 그래프를 1, 2, 3번으로 붙이면 이렇게 세 개를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1, 2, 3번에 각각의 이차함수 식이 있겠지? 그 이차함수 식에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을 붙였을 때 가장 절대값이 큰 i는 가장 그래프의 폭이 좁은 1번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x제곱의 개수의 크기가 아니고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러니까 부호를 띄고, 그죠? 부호를 띈 값을 봤을 때 이 1번 그래프가 절대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 2번 그래프가 크겠고 3번 그래프가 크겠지.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2번과 3번 그래프의 폭보다 1번이 좁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앞에 내용에서도 했는데 이제 5번째 내용 선생님 그래프로 한번 그려줄게. 자, 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지금 y는 ax 제곱의 그래프로 볼게.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뭐 했냐면 이 그래프에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 근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우리가 이 개수 a는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래프와 x축에 대칭하는 그래프를 지금 그렸어. 이렇게. 그러면 ax 제곱의 그래프와 아래에 그린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x축 대칭하는 그래프다. 그러면 x축 대칭하는 그래프의 부호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앞에서 했다시피
x제곱의 개수인 a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달라요. 이게 x축 대칭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위의 그래프랑 x축 대칭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 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죠. 당연한 거지. 위에서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보는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그래프는 바로 x축 대칭하는 관계다. x축 대칭을 하면 x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바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차함수의 기본 그래프에 대한 설명, 앞에서 하나 배운 거랑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이차함수의 기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 이차함수 기본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이라든지 특히 요 x제곱의 개수인 최고차항 개수인 a의 부호와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과 폭이 결정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그래프가 꼭지점과 중심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래프를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제 이동을 시킬 거야. X축으로도 이동시켜보고 Y축으로도 이동시켜보고 X축, Y축으로 전부 이동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늘 이렇게만 그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그래프 내용을 정확하게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 평행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